안녕하세요. 김민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상식을 완전히 뒤집을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달콤한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 이 말 익숙하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맛 나는 과일은 멀리하고 사과 반쪽조차 망설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편견을 깰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단맛이 진한데도 혈당을 오히려 안정시키고 부드럽게 익었는데도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과일. 오늘의 주인공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생김새도 이름도 조금 낯섭니다. 하지만 이 작고 수줍은 과일 안에는 혈당을 조절하고 변비를 완화하고 심지어 피부와 뼈 건강까지 지켜주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7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단 게 너무 먹고 싶어요. 하지만 사탕이나 과자는 피해야 하잖아요. 그분의 고민에 제가 권한 건 의외로 이 무화과였습니다. 2달 뒤 그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얼굴색은 훨씬 맑아졌습니다. 그분이 웃으며 말했죠. 이게 진짜 인슐린보다 낫네요. 그때부터 저는 무화과를 천연 인슐린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과일에는 펙틴이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단맛은 그대로지만 몸에는 착한 당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무화과는 칼륨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고 항산화 물질이 혈관 벽의 염증을 줄입니다. 즉, 하루 한 알의 무화과로 혈당, 혈압, 혈관 3가지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셈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화과가 왜 60세 이후 꼭 먹어야 할 과일인지, 그리고 제약사들이 왜 함부로 말하지 않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는 하루 한 알 무화과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시니어분들의 실제 이야기도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무화과. 이름부터 참 특별하죠. 무화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꽃이 없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모든 과일은 꽃이 피어야 열리는데 어떻게 꽃이 없다는 걸까요? 사실 무화과의 꽃은 밖으로 피지 않습니다. 열매 안쪽 깊은 곳에서 수천 개의 작은 꽃이 숨 쉬듯 피어나죠. 그래서 겉으론 보이지 않아도 그 속은 온통 꽃밭입니다. 이름은 꽃이 없다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꽃이 한꺼번에 피는 과일이 바로 무화과입니다. 저는 이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보이지 않아도 조용히 피어나는 꽃. 그 모습이 마치 나이 들어도 여전히 건강을 가꾸려는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나요? 겉으로 티나지 않아도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그게 바로 무화과가 가진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게다가 이 과일은 수천 년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의 과일이라 불렸고 성경에도 생명의 열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엔 정원이나 담장 너머에 무화과 나무가 꼭 있었죠. 여름 햇살에 익은 무화과를 조심스럽게 따서 한 입 베어 물면 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번졌습니다. 그 기억 있으시죠? 그 향이, 그 부드러운 단맛이 사실은 몸을 치유하는 자연의 약이었던 겁니다. 무화과의 꽃은 숨지만 그 안의 영양은 결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고 겸손한 과일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는 작습니다. 하지만 안에는 놀라운 영양이 꽉 차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혈당을 안정시키고 장 건강을 지켜줍니다. 펙틴은 음식 속의 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당뇨나 고혈당으로 걱정하시는 분들께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짜게 드시거나 국물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무화과가 큰 도움이 됩니다. 무화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뼈 건강의 핵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이 걱정되잖아요. 무화과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천연 미네랄 공급원입니다. 또한 비타민 B6는 단백질 대사를 도와 피로를 줄여주고 신경 기능을 안정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무화과가 가진 항산화 물질이에요. 폴리페놀, 루틴, 안토시아닌. 이 성분들은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혈관 벽의 염증을 막습니다. 즉, 우리 몸의 녹슬음을 늦춰주는 셈이죠. 생무화과에는 수분이 많고 신선한 단맛이 은은하게 느껴집니다. 반면 말린 무화과는 영양이 진하지만 당 함량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나 체중 관리 중인 분이라면 생무화과를 권장드립니다. 말린 무화과는 하루 1개 이하로 충분합니다. 이 작고 소박한 과일 하나가 이렇게 많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무화과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혈관과 장, 그리고 뼈를 조용히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무화과가 어떻게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게 되었는지 그 과학적 이유를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무화과가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유. 그 핵심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펙틴이라는 성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물에 녹는 식이섬유로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덕분에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지 않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줍니다. 단맛은 느껴지지만 우리 몸은 편안하게 유지되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혈당 변동폭이 줄어들고 식후 피로감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펙틴은 장 속에서 젤처럼 변해 노폐물과 콜레스테롤을 함께 끌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즉, 혈당뿐 아니라 혈관 속 지방 찌꺼기까지 청소해주는 셈이죠. 제가 만난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고 무척 불안해하셨습니다. 약보다 식습관을 먼저 고쳐보자고 말씀드렸고 그중 하나로 무화과를 권했습니다. 그분은 하루에 무화과 1개씩 식후 간식처럼 드셨습니다. 2달 후 혈당 수치는 눈에 띄게 안정됐고 식후 졸림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무화과가 약을 대신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에서 혈당을 조절하는 식품으로는 정말 훌륭합니다. 중요한 건 양입니다.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생무화과는 하루 12개, 말린 무화과는 하루 1개 이내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식후보다는 식사와 식사 사이 혹은 가벼운 간식으로 드세요. 그게 혈당을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맛이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몸이 편안한 과일.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무화과는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과일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을 지키는 데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 음식의 입맛이 길들여지고 염분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이때 무화과의 칼륨이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혈압이 있거나 혈관이 좁아지는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 무화과는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무화과에는 폴리페놀과 루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 벽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억제합니다. 즉, 무화과는 혈관 속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심장이 피를 더 편하게 내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그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려면 깨끗한 혈관이 필요합니다. 무화과는 바로 그 연료를 바꿔주는 과일이에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혈압약을 먹어도 머리가 자주 무겁고 손끝이 차가웠는데 무화과를 먹고 나서 손이 따뜻해졌어요. 이건 혈액순환이 좋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무화과 속 미네랄과 항산화 물질이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준 덕분이죠.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피가 머리끝까지 고르게 돌고 손발 냉증도 완화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혈관 건강이 곧 남성 건강이라는 사실 이미 알고 계시죠? 무화과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도와주는 자연의 보약입니다. 몸이 편안해지고 얼굴빛이 맑아지는 이유. 그건 단순히 과일을 먹은 게 아니라 혈관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무화과의 또 다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장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무화과에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해서 장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펙틴은 장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노폐물과 독소를 함께 배출합니다. 쉽게 말해, 무화과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천연 청소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변비가 잦은 분들은 배가 묵직하고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화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 속에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복부 팽만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피부가 맑아지고 입냄새도 줄어요. 장이 편해지면 몸 전체가 가벼워지거든요. 제가 진료 중 만난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아침마다 무화과 한 개를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배가 부드러워졌고 2달 후에는 약을 끊고도 자연 배변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속이 시원하니 기분까지 맑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은 단순히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과 감정까지 연결된 두 번째 뇌라고 불립니다. 무화과는 그 뇌를 깨워주는 과일이에요. 장이 깨끗해지면 몸이 편해지고 기분이 안정되며 잠도 깊어집니다. 아침에 불린 말린 무화과 한 개. 이 작은 습관이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합니다. 무화과는 단지 변비를 푸는 음식이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을 되살리는 생활 속 자연요법입니다. 무화과는 장을 편안하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관리하는 작은 종합영양제 같은 과일이에요. 첫 번째로 뼈 건강입니다. 무화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두 가지는 뼈를 단단하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꼭 필요하죠. 나이가 들수록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고 뼈가 서서히 약해집니다. 그때 무화과의 천연 미네랄이 균형을 다시 잡아주는 겁니다. 또 무화과에는 비타민 K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칼슘이 뼈 속으로 잘 들어가게 도와 뼈를 튼튼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번째로는 피부 건강이에요. 무화과 속의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루틴은 자외선과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여줍니다. 피부의 콜라겐이 파괴되는 것을 막고 탄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를 꾸준히 드신 분들은 피부가 한결 매끄럽고 안색이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피부로 가는 산소와 영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면역력입니다.
무화과에는 비타민 B6와 항산화 물질이 함께 들어있어 우리 몸의 방어력을 높여줍니다. 비타민 B6는 신경과 면역세포의 활력을 돕고 항산화 성분은 세포의 손상을 막습니다. 그래서 피로가 줄고 감기나 염증에도 강해집니다. 저는 무화과를 몸의 안팎을 동시에 치유하는 과일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은 깨끗하게, 장은 부드럽게, 피부는 매끄럽게, 뼈는 단단하게. 이 작은 과일 하나가 우리 몸 전체의 조화를 이뤄주는 겁니다. 무화과는 겉모습보다 훨씬 깊은 힘을 가진 과일입니다. 이제 이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섭취 시 주의할 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섭취량입니다. 생무화과는 하루에 1개에서 2개면 충분합니다. 말린 무화과는 당분이 농축되어 있어서 하루 1개 이하로 줄이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나 비만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당이 낮다고 해도 많이 먹으면 결국 혈당이 오릅니다. 두 번째는 신장 건강입니다. 무화과에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몸속에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면 오히려 혈액 속 수치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소화와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무화과의 씨에는 약간의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서 속이 약한 분들은 과식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껍질째 드실 때는 겉면의 하얀 유액이 입안에 닿지 않게 깨끗이 세척하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말린 무화과는 보관 상태에 따라 곰팡이나 당결정이 생기기도 하니 색이 어둡거나 냄새가 나는 건 피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무화과는 공복에 먹기보다 식후 간식처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당의 흡수를 완화시키고 소화 부담도 줄여주거든요. 무화과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하루 반 개 정도로 시작해 보세요. 몸이 익숙해지면 점차 늘리면 됩니다. 자연식품은 꾸준함이 중요하지. 많이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이 과일은 천천히 몸의 리듬에 맞춰 즐길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적정량을 지키면서 드신다면 무화과는 혈당과 혈압, 피부와 장, 뼈까지 모두 지켜주는 완벽한 균형식품이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무화과를 꾸준히 실천해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변비와 혈당 문제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조심했지만 장이 늘 불편했고 식후에는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단 한 가지.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불린 말린 무화과 1개였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하지만 3주가 지나자 하루에 한 번도 힘들던 배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2달 후에는 식후 졸림이 사라지고 혈당 수치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분은 진료실 문을 열며 웃으셨습니다. 박사님, 이젠 약보다 과일이 믿음이 갑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손발 냉증으로 항상 혈액순환이 잘 안 됐어요. 무화과를 하루 1개씩 식후 간식으로 드시도록 했습니다. 3달 후 혈압이 10 정도 낮아졌고 손끝에 차가움이 사라졌습니다. 무화과 속 칼륨과 폴리페놀이 혈관을 부드럽게 해준 덕분이었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몸이 새로 태어난 느낌이에요. 또 한 분은 60대 후반 여성분입니다. 갱년기 이후 피부 건조와 불면으로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죠. 무화과를 저녁 식후 간식으로 1달간 꾸준히 섭취하셨습니다. 그 결과 피부가 촉촉해지고
밤잠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화과의 영향이 혈당, 혈관, 장, 면역을 함께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한순간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알의 습관이 몸의 시계를 천천히 되돌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무화과 한 개가 올라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건강으로 가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길이니까요. 무화과는 꽃이 없는 과일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수천 개의 꽃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안쪽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생명력. 그게 바로 무화과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겉모습이 변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건강은 자라납니다. 오늘 하루 무화과 한 개를 먹는 일, 작은 습관 같지만 그 안엔 내 몸을 돌보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단맛으로 위로받고 섬유질로 정화되고 비타민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은 스스로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무화과는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약보다 더 오래, 더 부드럽게 몸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일은 꽃이 없어도 그 향기로 사람을 치유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몸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있습니다. 무화과 한 개로 시작한 변화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중엔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건강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요. 시니어 웰빙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